솔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LX 인터내셔널이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3,150원이고요. 네, 비중은 8%입니다. 3150원에 8% 비중이요. 네네. 네, 혹시 이거 매수하신 건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한 달 정도 안 됐고요. 예. 좀, 사고부터 좀 떨어져가지고 조금 물 탔어요. 아, 그 38,150원 그 고점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예, 진입하신 3만 거죠? 한 5천 원대에서 좀 샀습니다. 아, 조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네. 떨어지고 다시 오르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셨는데 네네. 그 뒤로 계속 밀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매수 처음에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로 접근하신 거예요? 이게 물류 계통이고 또 이게 예. 뭐 수입하게 되면은 이걸 다 회사도 통해야 되고 이런다는 그 정보를 좀 듣고요. 예.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도 연말이고 해서 괜찮을 것 같지 않나 해서 조금 시간을 예. 두고 보면 좋겠다 해서 샀거든요. 예. 그런데 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더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중을 더 높여도 되는가 싶어서 전문가님한테 예. 의견 듣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3150원 지금 8% 비중을 더 늘려도 네. 괜찮을지 여쭤보셨는데요. 한번 점검을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이건무 전문가님, LX 인터내셔널 사실 뭐 얼마 전부터 계속 나왔던 글로벌 그 에너지 대란 관련해서 좀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주가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단기간에 좀 빨리 내려와서 걱정이 좀 되네요. 이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건지 비중을 더 늘리실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어떤지도 한번 좀 봐주시죠. 일단 저는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시기를 좀 보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38,15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한 달여 동안에 좀 급하게 빠진 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직전에 이제 9월 달에 크게 올라갔던 배경에는요. 중국의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제한, 특히 이제 쉽게 말해서 중국의 전력난에 대한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었다가 그리고 아무래도 전력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 이와 같은 배경이 더해져서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제동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85달러 선을 크게 웃돌아서 이제 올라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조정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좀 단기간에 너무 크게 좀 급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전력난이라든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통망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에너지 공급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이 단기간에 해소될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반등에 대한 여지는 다시 또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G20 정상회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의 정책들을 이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은 탈석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 광물 자원 여러 가지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친환경 요소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가 나와준다면 이 부분들이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전력난 해소에 대한 내용들은 단기간 끝날 것이 아니라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수혜주로서 분류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최근 불고 있는 글로벌 이 정책에 대한 흐름들 안에서는 LX 인터내셔널도 포지션 변화를 좀 주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투자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온다면은 저는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재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추가적 비중을 늘리는 시기보다는요. 일단은 낙폭과대에 대한 자연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에서 예. 친환경에 대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가 기업 내부적으로 좀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책 수혜주로서 좀 분류가 될 것이고 기업 개선에 대한 또 모멘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시점에서 비중을 좀 늘리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하셔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연일 음봉이 연출되고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수급 변화가 나오는 지금 시기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뭐 혹은 이제 이 종목을 접근하기 시작하셨던 38,000원대 가격대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때의 상단을 확인하게 만들었던 거는 유가 가격에 대한 변동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급작스러운 변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저는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33,000원대까지의 충분한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LX 인터내셔널과 같은 이 물리 상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연적인 반등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등했을 때 33,000원, 34,000원 구간에서는 뭐 비중 축소, 뭐 일부 차익 실현 전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일단 계속해서 주가 내려가서 걱정 많이 되셨을 텐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 이상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000원, 4,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일단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 놓으시고 추가 매수도 여쭤보셨잖아요. 네. 자,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당장 하시는 건 아니고 만약에 어떤 그 투자 소식이라든지 호재거리가 나오고 주가 좀 오르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고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